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라이노 3D 그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의자를 한번 이제 만들어 봤었는데, 의자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이전에 만든 그 기초 강좌를 한번 참조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리드 스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래너라는 거를 항상 켜놓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탑뷰에 서클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서클의 센터를 물어봤죠. 0 엔터. 예, 간단한 사이즈를 정해 주시면 돼요. 뭐 한 20 정도 잡을게요. 이번에는 20. 줌아웃. 예, 마우스 휠을 돌린다고 그랬죠. 빙글빙글. 자, 그리고 다시 또 서클 클릭을 하고요. 스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Y축 라인에다가 서클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다리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두께는 서페이스 툴에 있는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가 있죠. 예, 요걸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는 yes, 그 다음에 디렉션, 출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스냅이 켜진 상태에서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마우스가 다가가면은 이렇게 센터가 잡힐 겁니다. 탑뷰나 아마 퍼스펙티브를 확인해 보시면은 어디가 잡히는지 확인이 될 거죠. 자, 일단 라이트 뷰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아래쪽으로 기울기를 주셔야 됩니다. 이 하얀색이 기울기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 적용을 해 주신 다음에 지금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퍼스펙티브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 이제 쉐이드가 있죠. 네, 그걸 클릭을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입체가 표시가 되고요. 렌더드 모드로 보면은 이렇게 렌더링 상태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렌더드 모드는 나중에 뭐 재질이라든지 어떤 뭐 라이트, 뭐 그림자 그런 거를 표시할 때는 렌더드로 확인하시고요. 일단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는 쉐이드 모드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자의 다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트랜스폼, 그렇죠? 트랜스폼 탭에 있는 폴라 어레이 또는 아래쪽에 있는 그 폴라 어레이를 클릭을 해서 그 센터를 잡고 어레이 개수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레이가 될 센터를 물어보죠. 요때 0 엔터. 그리고 아이템 개수는 저번에 이제 4개를 줬었죠. 이번에는 3개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기본값이 3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3을 주고 엔터를 쳐도 되고 그냥 바로 엔터를 쳐도 됩니다. 자, 엔터는 스페이스바 또는 오른쪽 버튼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넘어갈게요. 자, 한 바퀴는 360도니까 그대로 다시 엔터. 엔터는 오른쪽 버튼. 네, 그리고 이상 없으면 다시 오른쪽 버튼. 자, 이렇게 해서 의자 다리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서클을 선택을 하고 서페이스 툴에 있는 다시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네, 당연히 솔리드는 yes가 돼야 되고요. 높이는 자, 적절하게 또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솔리드 툴에 있는 그 필렛 엣지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필렛 엣지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먼저 그 필렛이 적용될 엣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수치를 먼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략 3 정도 한번 줘볼게요. 3 엔터.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next radius가 3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엣지를 선택, 엔터, 엔터 치시면 다음과 같은 그 모서리가 이렇게 깎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나머지의 모서리는
적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전에 적용했던 명령이 다시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next radius 값을 다시 1로 떨어뜨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다리 밑에 있는 이 엣지를 윈도우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마우스를 왼쪽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 그 다음 여기 아래쪽도 해볼까요? 또 다시 엔터 치고요. 엔터 치면 다시 명령 살아난다고 그랬죠? 자, 엣지 선택, 엔터, 엔터. 근데 여기 지금 엣지와 이렇게 겹쳐지는 일이 발생이 되네요. 그럼 이런 거는, 수치를 좀 떨어뜨릴게요. 한 0.3. 이렇게 해서, 약간, 시트가 높은 의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기초적인 그 라인과 그 다음에 그 커브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탑뷰의 그 뷰포트 타이틀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화면을 좀 확대를 해주시고요. 자, 폴리라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단어가 뜨죠. 그래서 폴리라인을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그리드 스냅 단축키는 F9였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켜놓은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줌인을 해주세요. 줌인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요. 이 그리드에 맞춰서 그 커브를 이렇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포인트에 다가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클로즈가 된 커브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커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원하는 대로 내가 입력을 해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점을 하나 아무데나 찍어 놓고요. 여기 그리드가 지금 스냅이 이제 걸려서 이렇게 정확하게 작업이 되는데, 만약에 그리드 스냅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치수를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포인트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때 숫자 1을 줘볼게요. 1 엔터 치면은 이렇게 좀 한계점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락이 걸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스냅이 걸려요. 스냅.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또 1 엔터. 또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눌러주고 수직 방향으로 클릭. 또 다시 1 엔터. 다시 또 1 엔터. 다시 1 엔터. 다시 1 엔터. 다시 1. 1.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라인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라인을 내가 정확한 원하는 각도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뭐 상대 극좌표라는 게 있어요. 그 상대 극좌표를 활용하시면 그 내가 원하는 그 각도로 정확하게 도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후에 그 도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그 좌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라인은 이 정도로만 뭐 알고 계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다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커브를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 커브는 커브의 툴바를 이렇게 꺼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그마한 화살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아이콘마다 삼각형들이 있는데, 이 삼각형들은 요 안에 옵션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툴바를 이렇게 별도로 뽑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은, 또는 왼쪽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그 툴바가 빠져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그쵸. 예, 컨트롤 포인트 커브와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트 커브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커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가지고 뭐 간단한 또 예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는요, 일단은 지금 여기 위쪽에 그 가로 안에 보면 이제 디그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그렇죠? 두 개의 포인트를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컨트롤 포인트 커브 좀 달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찍었을 때는 라인과 별다른 게 없는데, 다시 한번 포인트를 3개를 찍으면은 이렇게 곡선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이 계속 숫자 3, 3이라는 숫자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커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커브를 이제 그렸는데, 자, 일단은 얘가 완성이 됐어요. 6.0 버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그 포인트를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그때 아마 제가 첫날 뭐 첫 번째 그 강좌에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옵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그 마우스라는 그 항목에 그 턴온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면은 커브를 그릴 때, 자, 커브를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포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라 할까요? 이 컨트롤 포인트 커브가 컨트롤 포인트가 실제는 편한 기능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기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꺼놓고 작업을 하는 거를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단축키를 활용해서 그 포인트를 편집을 하시면은 좋은데, 편집할 어떤,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이 컨트롤 포인트가 나타난다면 좀 작업에 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서 마우스에 이 턴온 컨트롤 포인트 요거를 꺼두시고 작업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커브를 편집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축키를 활용하시는데, 그 단축키가 바로 F10입니다. F10. 네. 그래서 F10을 눌러주는데요. 그 F10 단축키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커브를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 그 메인 툴바에 지금 이건 현재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포인트를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 F11, 이렇게 F11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이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그 풍선 도움말에 포인트 오프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포인트 오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단축키가 바로 F11이다. 그래서 포인트가 나타난 상태에서 원하는 어떤 형태로 포인트를 편집을 해주셔도 된다. 건볼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이 포인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모양을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포인트를 지우거나 또는 포인트를 또는 뭐 추가를 할 경우가 있겠죠. 포인트를 지우고자 할 때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바로 키보드에 그 딜레이트 키를 이렇게 눌러 주신다면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또는 포인트를 추가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요 툴바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놓으세요. 빼놓으신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인서트와 컨트롤 포인트는 이 포인트를 어디다 추가를 하냐면은 이 컨트롤 포인트 쪽에다 이렇게 추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네, 또는 인서트 노트라고 하죠. 노트는 이제 매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서트 노트를 이용해서 추가가 또 가능하답니다. 자, 일단 언두 잠깐 하고요. 자, 인서트 노트는 이 커브 자체에다가 포인트를 추가를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결과로는 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서트 노트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그 인서트 잉크라고 되어 있는데 잉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추가가 되긴 되는데 지금 아이콘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솟아오른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무드하게 커브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날카롭게,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베지어 코너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이 끝에가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솟아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른 이 인서트 노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좀 다르죠. 솟아나오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뭐 뾰족한 어떤 커브를 뭐 이렇게 생성을 하겠다 그럴 때는 요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인서트 노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포인트 이제 편집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 커브와 조금 달라요. 그리는 방법이. 그래서 인터폴레이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떤 그 장력이라고 하나요? 그 옆에 있는 포인트의 어떤 라인이 같이 영향을 주고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커브를 그려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포인트 커브가 오히려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커브를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좀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도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의 어떤 작은 사이즈의 어떤 커브, 그런 거를 그리실 때는 이 방법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사용하든 이걸 사용하든 결과는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그 어떤 형태를 그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로 그린 이 커브는 편집을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F12라고 F1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F10은 컨트롤 포인트 커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인터폴레이트 커브의 그 수정 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커브 에디트 포인트 요거를 누르셔도 돼요. 이거는 단축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눌러주시면은 인터폴레이트 이 커브에 대한 포인트를 편집하는 그 명령이 요 명령하다. 요 아이콘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F11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줘도 되고 F12를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 자,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뭔가를 또 작업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정사각형을 하나 이제 3개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리드 스냅을 일단 켜주세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켜놓은 다음에 이 그리드 10칸, 그렇죠? 그리드 한 칸이 이제 1mm인데 그 10mm, 10mm짜리 그 정사각형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예. 그 다음에 쭉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나머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은 이 포인트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닫혀진 사각형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잠깐 이동을 해 놓고요. 여기다 또 한번 계속해서 또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추가해서 또 그리는 그 사각형을 한번 또 그려볼 건데, 이렇게 세 개의 사각형을 그리는 이유는 그 포인트 개수에 따라서 그 어떤 이 라인의 특히 커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보고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가운데 하나 찍어주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클릭, 클릭.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으로 잠깐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자, 또 클릭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좀 달라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다가 하나 더 점을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이쪽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또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다 하나 또 찍어야 되겠네요. 클릭, 클릭. 자, 그러면 이 세 개에 대한 차이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세 개를 선택을 하고, 자, F10을 이렇게 이제 눌러보면은, 지금 포인트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특히 커브가 있는 곳에 포인트가 이렇게 추가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를 끄는 명령어는 F7입니다. F7. 자, 요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다시 F11. 자, 세 번째 거를 다시 한번 F10을 눌러볼까요? 잠깐 그리드도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 그 커브가 이렇게 끝나는 부분, 이렇게 둥그렇게 아크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커브가 그려진 거를 좀 확인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좀 다르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렸던 얘는 F10을 또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그나마 이 포인트가 얘를 잡아주고 있긴 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가장 멀기 때문에 좀 약간 늘어지는 듯한 그 커브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직각에 가까운 어떤 커브 또는 커브를 그릴 때 그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어떤 아크 형태가 그려진다. 예,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인서트 그 노트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 준다면 이 아크가 정확하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냅을 잠깐 끌게요. 그래서 얘를 Shift 키를 누르고 포인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고 얘도 이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몰아주면은 이 아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어떤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다 지우고요. 그러면 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간단한 어떤 형태를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프론트 뷰에다가 자,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스냅은 일단 끄고요. 네, 그리고 그리드도 끌게요. F7. 그래서 이 가운데에다가
뭐 그림을 이제 그려 보시는데 뭐 어떤 걸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 다른 수업 시간에도 뭐 맥스 할 때도 많은 그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백조입니다. 백조. 예, 그래서 백조를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는요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네. 커브가 꺾이는 부분만 이렇게 3개 포인트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3개씩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그려줍니다. 작업하는 도중에 줌인, 줌아웃 예, 다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네. 백조를 그려줍니다. 지금은 뭐 백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F10을 이제 눌러주고 얘를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편집을 합니다. 건보를 켜고 예,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 입을 벌리고 있네. 요거 지워도 돼요. 지워볼게요. 네. 지워서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불필요한 그 포인트가 있다면 예, 과감하게 지우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포인트를 편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제가 포인트를 편집을 하고서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이제 그림을 직접 바탕화면에 불러다가 그 그림대로 커브를 따도 되는데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이 그 어떤 펜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라이노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계속해서 편집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제가 좀 수정을 하고 예,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참고로 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알겠지만 좀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들은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앞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insert note라는 이 명령을 활용해서 점을 추가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너무 많이 찍어서 커브를 생성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포인트 자체가 어떤 면의 용량으로 어떤 데이터의 용량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인트를 딱 있을 곳에만 찍어서 작업을 해 주시는데 그만큼 포인트가 많다라는 거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뭐라 할까요? 커브가 좀 지저분하다? 뭐 어떤 삐뚤삐뚤하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커브를 그리실 때는 특히 완만한 커브를 그릴 때는 포인트를 적게 써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 느낌대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정을 계속해서 뭐 원한다면은 예,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잘 느낌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 포인트를 이렇게 윈도우로 잡으셔서 뭐 이렇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목이 짧은 느낌의 형태로 가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백조의 어떤 커브를 자, 완전 완성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 해제는 F11이었죠? F11. 네. 그래서 F11 눌러서, 이제 해제를 해주시고요.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서클도 되고요. 뭐 타원형으로 그려도 되는데, 뭐 서클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서클을, 자, 눈을,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위치 잡고요. 뭐, 스케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조절하면은, 예, 이런 타원형의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회전까지 해서, 예,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까지 이제 완성을 이제 했는데요. 자, 이거를, 한 번에 다 잡아주고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 이제 앞서 배웠던 익스트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서페이스 툴에 있는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솔리드는 yes, 뭐 양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보스 사이드를 또 yes. 그래서 두께는 그리드 스냅을 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두께가 있는 백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커브를 이제 그리실 때요. 커브를 그리고 이제 F10 포인트를 편집을 할 때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를 편집을 하게 되면은 F7을 잠깐 눌러 볼게요. 예,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포인트가 우리가 그리드를 따라가면서 편집이 돼요. 그러면 아주 좀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움직여야지 이렇게 유연하게 포인트를 편집을 할 수 있다.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커브를 활용해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 일단 설명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제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